드디어 2021년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온라인 교육에 높은 관심,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올해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가지 실수도 많았지만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주무실 때 머리맡에 양말 큰 거 사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겠죠? 이제 올해 마지막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교육 내용은 바로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법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간단하게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현장 법규,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은 모두 아시죠? 식품 및 축산물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을 말합니다. 이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식품위생법, 다른 하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입니다. 두 개의 법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료를 보관 및 사용, 판매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시에는 그 행정처분이 어마무시합니다. 15일 동안 생산을 못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섭죠? 평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이 있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간혹 유통기한 계산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 유통기한이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조일을 포함하여 유통기한이 10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 제조일이라면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12월 10일까지겠죠. 제조일을 미포함하여 계산하는 오류는 우리에 없도록 해요. 단종되었거나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원료를 장기간 방치 시에는 잘못하다가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줄도 모르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용 원료는 반드시 별도로 식별 표시 후 구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원료 중에 소량으로 사용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이런 원료도 소량으로 사용하다 보니 유통기한 경과가 된 줄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조심해 주세요. 같은 원료인데 유통기한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입선출, 먼저 입고된 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잘 지켜서 유통기한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가끔 유통기한에 시간이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무시하고 날짜에 대한 유통기한만 관리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원료나 제품들 중에 시간이 표시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시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기한 날짜, 시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수입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연, 월, 일이 아닌 잘 모르는 방법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을 읽는 법을 확인하신 후 그 순서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유통기한이 월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해당 월의 1일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식품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해당 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죠. 이 품목제조보고서에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제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이 제조일 포함하여 10일인데 생산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을 11일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유통기한 초과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 서류에 제출한 유통기한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통기한 변조인데요. 유통기한을 지우거나 포장을 뜯은 후 재포장한 다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하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입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죠.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초과 표시나 변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식품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하시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에서 요구하는 검진 내용은 장티푸스, 혈액, 전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없는 보건증으로는 식품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보건증을 보시면 검진일과 판정일이 있는데요. 반드시 검진일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보통 그 주기가 검진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에 실시했다면 그 다음해에는 2월경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품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시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매번 보건증이 있는 노동자만 식품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온도 내용입니다. 모두 기억나시죠? 실온, 상온, 냉장, 냉동에 대한 온도 기준이요. 기억 안 나시면 해당 영상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선 및 육류, 전처리 채소 등은 5도 이하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온도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작업하시다 보면 냉장 또는 냉동 원료를 가온하거나 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별 표시를 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온 또는 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표시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냉동된 원료를 해동했다가 다시 재냉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식품이기에 상관없지만 식품 제조 현장에서는 해동된 원료를 재냉동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품을 개봉하기 전과 개봉한 후에 보관 방법이 완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개봉하기 전에는 실온 보관,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료나 제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보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후 온도 조건에 맞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상 올해 마지막 12월달 교육을 마쳤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2022년에 더 알찬 교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